안녕하세요. 2014년도 3월달 정기 토익 대비 모의고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편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풀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어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파트에서는 그런 어휘를 기본으로 해서 몇몇 가지 알아야 될 요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품사가 와야 되는 기본적인 위치들이라든가, 그 다음 문장의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접수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문제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는요, 항상 보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더니 A번에 benefit, 명사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혜택을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benefits, 복수 형태고요. 그 다음 beneficial, 이로운 형용사고요. beneficially, 이롭게라는 이제 부사입니다. 자, 일단은 앞쪽에, 빈칸 앞쪽에 with라는 전치사가 보이고 뒤에 attractive 형용사가 나왔죠. 그 다음 빈칸 나오고 뒤에는 such as, 뭐뭐과 같은 이란 말 나왔거든요. 이 빈칸에서 명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명사 고르는데 A번과 B번이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benefit이라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이익, 혜택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토익에서는 혜택이라는 뜻으로 참 많이 쓰여요. 그것도 복지 혜택. 그죠? 회사 들어가면 복리후생이라고 하죠. 그 복리후생을 benefits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s를 붙여서 쓰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산명사입니다. 따라서 가산명사 단수는 앞에 어나 더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A번의 benefit은 앞에 어나 더가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따라서 B번의 benefits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단어들 보면요. 앞쪽에 being offered. 자, 주어인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 형용사인 분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동사 앞까지가 형용사인 분사고요. 여기서 be offered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제공되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 다음 come with는 뭐뭐와 함께 나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에서 부가적으로 딸려 나오는 것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컴퓨터는 스피커가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this computer comes with speaker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A, B, C를 봤는데 다들 다르게 생겼죠? 그죠? about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고요. from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죠. before는 뭐뭐 전에라는 전치사도 있고요. 또는 뭐뭐 전에라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during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보기가 전치사인지 아닌지 확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을 봤더니 the director expects 주어 동사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빈칸 뒤에 demonstrations for the client begin. begin이 동사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은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이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번의 before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디렉터는 예상합니다. 뭘 예상해요? 프로젝트가 to be finished several days. several days 앞에서 끊는 게 해석하기 편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 끝나요? several days before demonstrations for the client begin. 고객들을 위한 시연이 시작하기 며칠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전형적인 품사 문제죠. A번의 creative, TIV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B번의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동사고요. C번의 creatively, 자, ly 붙이면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가 되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creativeness, nes로 끝나면 명사. 창조, 창의. 자, 명사.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앞에 보니까요. 자, support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Mr. Client, 이거 명사에다 apostrophe s 붙이면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뒤에는 꼭 명사가 와야 되죠. 빈칸 뒤에 decision, 명사가 왔네요. 그럼 결국은 명사 앞에 빈칸이 왔으니까 들어가야 될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형용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결정이라고 해야겠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A, B, C를 봤더니요. 이게 넷 다 접속사들입니다. whom은 의문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whom이 의문사일 때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해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B번의 which도 의문사도 되고요. 관계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일 때는 역시 whom과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고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4번의 what은 의문사로서 명사절 접속사만 쓰여요. 관계대명사가 what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D번의 where는 의문사로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관계부사라고 해서 형용사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렇게 접속사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접속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넷 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종속절이 시작됩니다. 종속절은 접속사가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문장에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 종속절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면 문장의 그 주절에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이 끝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빈칸 다음에 specialize in 이거는 종속절의 동사고요. in providing low cost alternative sources for clean water and renewable energy in poor countries is. 자, 여기서 이제 끝나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처럼 종속절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에 끝날 때도 대부분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쉼표를 앞뒤로 특히 이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경우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찍어줘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찍혀 있으니까 뒤에 끝나는 것도 찍혀 있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종속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주절의 주어랑 주절의 동사 사이에 종속절이 있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속절은 형용사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절은 안 되냐면 명사절은 안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의문사들은 다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what은 형용사절 접속사에 없었죠. 따라서 what은 처음부터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whom, which, wher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 쓰긴 써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빈칸에 들어가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명사라서. 반면에 관계부사는 부사라서 주어 역할을 못해요. 그 지금처럼 형용사절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hom이나 which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where는 관계부사라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whom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m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대명사는 맞긴 한데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따라서 여기에 whom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죠? which만 남았죠? 그래서 which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일 때만 쓰는 겁니다. 지금은 회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사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which가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역시 이제 생김새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but, 그러나 라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why, 접속사죠. 그런데 이제 why도 의문사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모든 의문사가 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관계부사로 why가 있어요. 관계부사로 잘 쓰이진 않지만 이러면은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why라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관계부사는 항상 the reason이라는 명사 뒤에 와요. the reason. 지금 보면 앞에 명사가 알카리아 3가 나왔죠. the reason이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why는 처음부터 쓸 수 없고요.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물론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once는 한때라는 부사도 있고요. 한때라는 부사. 그 다음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접속사가 많으니까 once를 접속사가 아닐까라고 예측하면서 빈칸에 품사가 접속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 건지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executive believes 주어 동사만 나왔죠. that 다시 이거 접속사입니다. 동사 뒤에 that 나오면 접속사거든요. The best location for the new paper mill is. 자, 다시 이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빈칸 다음에 the city council 시의회입니다. There may not allow 또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3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접속사가 몇 번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2개. 하나가 첫 번째 줄에 있었던 that이고요. 또 하나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but이나 once에서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해석해서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executives 임원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뭘 믿어요? The best location for the new paper mill 새로운 종이 공장에 대한 최고의 장소가 is Arcadia City, 알카디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시의회에서는 대열이니까 이제 그 알카디아 시의회겠죠. 거기에 시의회는 may not allow construction to take place. 건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within city boundary limits. 도시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장소인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건설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but이 좋겠죠. 뭐뭐 하자마자보다는. 그래서 but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품사 문제예요. clarify 명확히 하다 동사. iufy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B번에 clearly 자 ly로 끝났죠. 분명하게 부사 clear 분명한 형용사고요. clarity 이거는 ity로 끝났죠. 이러면 명사가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확성 정도 되겠죠. 명확함. 자, initial survey 초기 설문이라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빈칸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쓰는 품사는 부사가 가장 기본적인 품사입니다. 따라서 B번에 clearly 그렇죠? 그래서 초기 설문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예요. A번에 develop 동사죠. 개발하다. B번에 developed ed꼴이니까 과거 동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eveloping 이거는 동사에 ing 붙였죠. 현재 분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동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D번의 development는 개발이라는 명사죠. ment로 끝나면 이제 명사가 됩니다. 자, 일단 빈칸 앞에 보니까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 뒤에 꼭 뭐 나와야 되죠?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다 명사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뒤에 뭐가 있어요? more powerful better이라는 명사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럼 명사를 쓸 수가 없겠죠. 영어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놓이는 것은 복합 명사이거나 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명사가 사형식에서 나란히 놓일 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명사가 함부로 나란히 놓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명사는 적당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전치사와 자, 기억해 두세요. 그냥 전치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그 뒤에 또는 더 또는 소유격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명사가 앞에 오는 단어들이에요. 명사 앞에 오는 단어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볼 것도 없이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맞게 되거든요.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역시 보기를 봤더니 품사 문제네요. accountant, 회계사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게 회계사가 사람이죠. 사람은 항상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산명사는 단수로 쓸 때 요 앞에 한정사가 와야 돼요. 대표적인 한정사가 뭐냐면 좀 전에 했었던 더, 소유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한정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산명사 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빈칸 앞에 어나더가 없죠. 따라서 accountant는 오답이 될 거예요. accounted는 account 설명하다라는 동사 뒤에다 ed 붙였으니까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가 될 거고요. accountable,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ABL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마지막 accounting, 자, ing로 끝났으니까 동명사가 물론 될 수 있고요. 현재 분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accounting은 회계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회계. 따라서 지금 전치사인 다음에 꼭 뭐 써야 되죠? 명사 써야겠죠? 그래서 D번의 accounting이 정답입니다. 물론 동명사로 생각해서 고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experience가 있죠? experience in 하면요. 뒤에 어디에서의 경험에서 분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의 경험 이렇게 되겠죠. 회계에서의 경험. 동명사는 아니고요. 회계라는 뜻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로 갈까요? 9번 문제도 역시 보기를 보니까 품사 문제죠. 디렉티브, 지시의, 형용사, 디렉티드. 지시하다의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겠죠. 디렉틀리는 직접이라는 부사입니다. 직접. 디렉션은 방향, 지시라는 명사고요. 근데 보면 앞에 must be sent, 수동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수동태 sent는요, be sent 이렇게 된 다음에 뒤에 to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보내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be sent 다음에 to가 바로 오는 게 되는데 여기 빈칸이 왔어요. 그 얘기는 문장 구조와 상관없는 품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장 구조와 상관없는 대표적인 품사가 바로 부사죠. 그래서 부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directly가 사실은 to their respective department heads 이 부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directly to 하면요. 누구에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세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directly가 여지껏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to 앞에 잘 나왔어요. 전치사 to 앞에 누구누구에게 직접 뭐 하세요? 그렇죠? be addressed directly to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이거 직접 나온 건 없지만 be addressed to 누구누구에게 보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10번 문제는 역시 품사 문제처럼 보이죠.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prepare, 준비하다라는 동사죠. preparation, 준비 명사고요. TION으로 끝나면 명사입니다. prepared,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고요. prepares, 역시 동사죠. 빈칸을 봤더니요. 앞에 should be, be 동사가 있어요. be 동사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수동태 만들 때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진행형 만들 때 ing, 현재 분사, 그죠? 그 다음에 보호로 형용사, 그 다음 마지막 보호로 명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이 돼야 되니까 답은 B 아니면 C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빨리 맞히고 싶으시면요. 수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be prepar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표현이 똑같냐면 be ready 투부정사. 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e ready 투부정사 다음에 투부정사 말고 be ready for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or를 써도 되는 것처럼 prepared 마찬가지로 be prepared 투부정사랑 be prepared for 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죠. period, 기간이라는 명사죠. 또 뭐 주기라고도 하고요. 주기나 기간. periodic, IC로 끝나면 일반적 형용사입니다. 주기적인. C번의 periodical. 자,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위에 있는 periodic과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주기적인,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일 수는 없겠죠? 둘 다 오답이겠죠. D번의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부사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to 부정사, to 인시얼 맨 앞에 나왔죠? 이렇게 가다가 쉼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 부사라고 하고요.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grade 1 soda employees 주어 나왔고 check, 점검하다라는 동사 나왔죠?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부사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D번의 periodically가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문장 잠깐 다른 것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저희 이코너 원에서 만들고 있는 이 모의고사 대비 문제들은요. 이전에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을 참고로 해서 대부분 다시 한번 문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문제지만 문장을 보시게 되면 토익 시험에서 나왔던 기존에 나왔던 기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인슈얼 대절, 인슈얼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슈얼 뒤에 접사 뭐 쓸까요? 물어보면 대 쓰는 문제. 이런 게 한 서너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emain tasteful and pleasing. 자, remain 여러분들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남아있다라는 뜻일 때는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때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형용사가 나왔죠?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remain의 뜻은 여전히 또는 계속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계속이라는 말만 빼면 이다니까 그렇죠? be 동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remain 뒤에 품사 뭐 쓸까요? 물어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면 항상 부사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형용사 쓰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tasteful, 맛이 있습니다. 맛이 납니다. 이런 뜻으로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장의 두 가지죠. 기존에 나왔던 시험 포인트였습니다. 인슈얼 대절과 remain 뒤엔 장소 부사가 아니라면 형용사 쓴다. 그 다음 하나 더 체크라는 동사 여기 있죠. 점검하다. check A for B. B 때문에 B에 대해서 A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요 전치사 for 나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전 시험에 역시 나왔던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볼까요? 12번 문제에서 in addition 이거 게다가라는 부사입니다. 조심할 거는 in addition 다음에 to가 오면 그럼 전치사로 바뀌어요. in addition to는 전치사고요. in addition만 있으면 부사입니다. 그 다음 위치해버린 접속사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우리 플러스란 말로 하죠. 뭐 하다가 거기에 추가로라는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whenever는 역시 접속사고요. 빈칸에 접속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sign up. 자, 맨 앞에 명령문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sign up for 하면 신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기출 표현이니까 외워두시고요. For the holiday breakers contest for a chance to win a new car, blank your choice of free tour of Italy or $10,000 in cash. 문장에 동사가 한 번밖에 없죠. sign up for 밖에. 따라서 접사들은 다 오답입니다. 그죠? 근데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죠? 이러면 명사 앞에 들어가는 품사는 전치사가 되니까 in addition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전치사가 정답입니다. 그죠? 기타 어휘 알려드릴게요. chance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투부정사 chance 이렇게 나중에 chance 뒤에 뭐 쓸까요? 물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chance 뒤에 ing 꼴로 쓸까요? 아니면 투부정사꼴로 쓸까요?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고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r choice of 명사. your choice of 명사. 뜻은 뭐냐면 당신이 선택한 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무료 관광 또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토익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choice 쓸까요? choices 쓸까요? 그렇죠? 단수 쓸까요? 복수 쓸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거입니다. 소유격 다음에 choice of 세트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전체 문장 해석하면 holiday break 대회에 참가하세요. sign up for이 참가하다, 서명하다, 신청하다. 왜? for a chance to win a new car. 새로운 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상금으로 타기 위해서 신청해 주세요. 게다가 그거 이외에도 your choice of free tour of Italy or $10,000 in cash. 이탈리아 무료 여행이나 또는 현금 만불을 추가해서 말입니다. 추가해서 탄다는 얘기겠죠? 자,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보기에 있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자, 이게 역시 품사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전치사, similarly는 비슷하게, 그죠? likewise와 같은 뜻입니다. likewise, 비슷하게 부사예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전치사도 있고요. 그 다음 접속사도 됩니다.
마지막에 due는 뭐뭐 때문에 전치사. 빈칸에 들어갈 품사가 일단 뭔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blank 다음에 the reported malfunction in the JP1000 microwave oven. 그 다음에 쉼표 치고 끝났죠. 이 주어 동사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동사군요. had dropped. 그러면 앞에 쉼표 앞에 동사가 없죠. 그죠?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결국은 명사 앞이니까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ccording to나 until이나 due to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건 해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reported malfunction, 보고된 고장 때문에가 좋겠죠. 고장 때문에 네, 고장 때문에 이번 분기 revenue, 수입이 5%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due to가 정답이군요. 기존 시험에 나왔던 표현 중에는요, projected가 있습니다. projected, 예상된, expected하고 같은 뜻입니다. expected. 그래서, expected 중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 be expec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똑같은 표현으로 be projec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으로 역시 예상된다. 나왔던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research, 조사하다, 동사죠. 근데 이제 동사에다 s 붙인 거 보니까 주어가 단수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단수동사라고 합니다. 단수 주어일 때 쓰는 동사, 단수동사. 그 다음 have researched, 현재 완료죠.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have를 썼죠. 이러면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일 때 쓰는 복수동사이고요. researching은 동사가 아니죠. ing만 있으면 그냥 현재 분사나 동명사입니다. 동사로 쓰려면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D번에 had researched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를 쓸 때는 항상 조건이 뭐냐면요. 해석이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 시제랑 똑같은 해석인데 과거 완료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자, 이게 시간의 선상이고요. 시간의 선상 중에서 가운데를 지금이라고 따지고요. 자, 과거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걸 쓸 때 과거 시를 쓰겠죠?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자, B라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근데 B라는 사건도 역시 과거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둘 다 과거에 일어나는데 이 둘 중에서 A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A가 B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려고 쓸 때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가 없으면 A를 과거 완료로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항상 과거 완료를 쓸 때는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만 과거 완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읽어보면 Scientists at the laboratory, 실험실 과학자들이 blank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했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쓸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시제가 대상이 없어서 답은 이제 A, B 중에 하나일 텐데 주어가 복수예요. scientists. 따라서 복수동사 써야겠죠.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대명사 문제네요. A번의 is,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B번의 itself는 셀프가 들어가는 대명사들은 제기대명사라고 부릅니다. there도 소유격이죠. themselves도 셀프가 들어간 제기대명사고요. 일단 소유격을 쓸지 아닐지부터 결정할까요? 자, 지금 보면 pay for 다음에 빈칸 나오고 many times over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이렇게 여러 번 수거로 여러 번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빈칸 뒤에는 명사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itself하고 themselves만 남죠. 제기대명사를 쓸 때 첫 번째 주의할 내용, 제기대명사 쓸 때는 제기대명사는 대부분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동사 뒤에나 전치사 뒤에. 지금은 전치사 뒤에 나왔죠. 이 경우 지금 보면 투부정사 to pay for가 나왔네요. 그죠? 투부정사 to pay for의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 to pay의 의미상 주어가 있을 겁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에 맞춰서 제기대명사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미상 주어가 여자다.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herself가 돼야 돼요. 의미상 주어가 남자다. 그러면 himself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가 나다. 그러면 myself를 써야 돼요. 이게 제기대명사를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과 일치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to pay for, 누가 지불할까요? 이게 누가 지불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앞에 보면 be expected가 나왔죠. 좀 아까 제가 be expected 투부정사, be projected 투부정사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 be expected 투부정사 나올 때는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is expected의 주어랑 동일해요. 따라서 앞에 있는 cost, 이 cost가 문장의 주어, is expected의 주어거든요. 따라서 to pay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cost는 사물이죠. 뭘 써야 돼요? 그렇죠. itself를 써야 됩니다. itself. 자, 수거예요. 뭐가? pay for self 하면요. pay for self 하면 제값을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투자한 것이 제값을 한다. 그래서 그 비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동안 제값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여러 번 제값,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값을 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언뜻 보면 품사 문제로, 아니야, 어휘 문제로 보일 수 있거든요. jointly, 함께라는 부사예요. 함께. 그렇죠? together 해도 괜찮아요. 같은 뜻이라고 봐야죠. 거의. collaborating, 동사에다 ing 붙였죠. 이게 협력하다라는 동사, collaborate에다 ing 붙인 건데, 함께라는 말로 하고 싶으면요. collaborating, together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collaborating 다음에 with를 쓰면 뭐와 협력합니다가 되는데, 뭐와 협력하여 이렇게 쓰면은 전치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collaborating with 이렇게 하면, together는 역시 부사죠. alongside는 전치사입니다. 뜻은 함께라고 하는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함께라는 해석을 할 때 jointly나 together는 부사고 alongside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work 다음에 빈칸 왔죠. 그 뒤에 뭐 왔어요? one another이라는 서로라는 얘가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뒤에 부사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뒤에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전치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alongside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볼 때 이 단어의 품사가 뭐다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A번에 then, 이거 비교급 나올 때 쓰는 거죠. 앞에 비교급이 있어야만 쓰는 거고요. onto는 웬만하면 잘 안 쓰는, 토익에서 정답을 잘 안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with는 뭐뭐 이내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there는 거기에라는 그냥 부사죠. 자, 앞에 보니까 thick가 있어요. thick이라는 두꺼운이라는 형용사 뒤에 er 붙이면 비교급 되는 거 다 아시죠? 따라서 정답이 then을 쓰면 될 겁니다. then required by law 하면 법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20% 더 두껍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역시 품사 문제로 보이네요. facilitating. 자,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죠. facilitation 명사고요. 이용. 그다음 이용이라고 하면 되고, 용이, 죄송합니다. 이용이 아니라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to be facilitate는 투부정사죠. 이것도 이제 투부정사군요. 둘 다 위에 건 능동태 스타일이고 밑에 건 수동태 스타일이고요. 자,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is expected가 보이네요. 좀 전에 앞에 문제 풀 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be expected 투부정사, 그쵸? 따라서 얘 아니면 얘가 정답입니다. 투부정사가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냐면요,
National Economic Growth, 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명사는 능동태 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잘 나옵니다. 반면에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요,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이 동사가 수요동사일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수요동사가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수요동사죠.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의 to facilitate가 될 겁니다. facilitate는 용이하게 하다 라는 뜻이지 주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19번 문제. 자, 동사 형태 문제네요. welcome, 환영하다. 동사죠. 물론 환영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welcoming은 환영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물론 현재 분사로도 쓰입니다. 현재 분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로도 쓰이죠. 투부정사 to welcome은 C번이고요. D번의 welcome은 미래 시제 동사죠. 자, 앞에 봤더니요. 빈칸을 봤더니 빈칸 앞에 please가 나와요. 이러면 명령문 시작하는 거죠. 명령문은 뭐로 시작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welcome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이거는 접속사예요. 근데 no matter how라는 게 접속사인데 특이한 점은 no matter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no matter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however 형용사 또는 부사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no matter how 형용사 부사가 however 형용사 부사랑 그래서 둘 다 부사절 접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 insofar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으로 부사절 접사거든요. 그런데 토익 시험에는 정답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나?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셔도 되는 접사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 그 다음 마지막에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를 접사. in order that 나올 때는요. 특이한 점이 in order that 다음에 그 뒤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 will can may가 잘 나옵니다. will can may. 그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 오겠죠. 자, 문장을 봤더니요. Harvest Technology Incorporated Guarantee 동사예요. 주어 동사 나왔죠. Full refunds on all its products within 30 days of purchase. Blank. Unusual. The customer's reason for returning them are.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the customer reason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접사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온 게 아니라 unusual.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왔죠? 그럼 이거는 no matter how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접사들은. 근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however 또는 no matter how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쉬우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만약에 어려우셨다면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휘가 토익 문제를 풀 만큼 어느 정도 어휘가 올라갔는지 어휘 체크해 보시고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특히 단어들을 내가 품사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 품사들이 배열되는 순서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수고도 하셨고요. 3월달 토익 시험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